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8월 무더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평 군민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됩니다. 어제 입추와 함께 가을의 문턱이 한 걸음 다가온 듯 아침 저녁으로 그나마 시원한 기온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경기신문을 통해 연속 기획 보도된 상천 농촌 테마파크 사건을 통해 가평군 토착 비리와 지역 언론의 권력화 문제를 집중, 심층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36억 원이 투입된 상천 테마파크는 군수, 공무원, 지역 기자, 지역 유지, 위탁 사업자 등이 개입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가평군 관내 대규모 공모, 위탁 사업의 고질적인 관행과 타성적 행정이 가져온 우리 가평군 사회 만성적 병폐가 결국 골마 터져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군민 스스로 깨어나 다시는 이런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의 행정을 군민 스스로 감시하고 개혁할 수 있는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자와 함께 상천 테마파크 사건 개요를 경기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천천히 한 걸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 이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항상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금부터 위에 설명한 그 상천 농촌 테마파크 공모 위탁 사업에 관해서 경기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자료화면, 첫 장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지역기자 B씨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사업가 A씨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5월 31일 최초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가 A씨와 지역기자 B씨의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통해서 첫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은 구체적인 액수 그리고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작년 그 7월쯤이면 그 김성기 군수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역기자 B씨가 사업가 A씨를 만나서 피고인 2명의 재판 비용 3억 원 정도를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7월 안으로 뭐 3억 원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3억 원 중에서 최소 2억 원은 급하게 들어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역기자 B씨와 지역유지 C씨가 사업가 A씨에게 5억 원 정도를 요구한 걸로 추정되고요. 네, 총 5억 원 정도요. 그래서 사업가 A씨는 뭐 8월에 2억, 네. 다음 달부터 1억씩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총 5억을 건네줄 수 있다라고 그 녹취록에 문제가 내용이 없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억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면 등장 인물들의 각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네. 보면 지금 등장 인물이 지역기자 B씨, 지역유지 C씨의 사업가 A씨, 네. 그리고 공무원, 가평군수, 군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1일 네. 그 경기신문 보도인데요. 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기자 B씨는 군의원이나 뭐 그 당시에 부의장 등의 친분을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친분이 있으니까 당신이 사업하는데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과시용으로 사업가 A씨한테 이제 위탁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금을 제공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금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김 군수의 그 항소심에서 같이 기소된 피고인 2명의 총 재판 비용 3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보전해줘야 된다. 이런 용도로 쓸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지역기자 B씨가 총괄적인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뭐 사업가 A씨나 지역유지 C씨의 그런 내용들을 가평 군수한테 전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녹취록에 나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역기자 B씨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유지 C씨는 그 실무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네. 사업가 A씨에게 제공될 정보나 편의들에 대해서 실무진인 공무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기자 B는 그런 군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이렇게 자금을 또
총괄하는 네. 이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 6월 1일 보도고요. 네. 6월 2일 보도를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사업가 이제 A 씨와 또 등장하는 쪽에 그 웨딩 사업의 그 디자인을 맡게 되는 협력 업체죠. 디자인 그렇습니다. 업체가 등장하는데요. 6월 2일 보도에 사업가 A 씨가 디자인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가평군으로부터 뒤를 봐주고 있다. 가평군이 그리고 지역 기자랑 지역 유지 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월 중에 5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7월 중에 이미 2억이 전달되었다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디자인 업체에서 3억을 융통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은 사업가 A 씨와 지역 기자 B 씨가 네.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A 씨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디자인 업체인 이 업체 담당자의 핸드폰을 빌려서 녹음을 하고 이 디자인 업체와 사업가 A 씨가 서로 카톡으로 그 내용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나온 이유가 그 디자인 업체 관계자의 핸드폰 카톡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이 증거로 사실 디자인 업체가 김군수를 포함해서 지역 기자를 총 5명의 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한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가 A 씨는 그 2020년 4월 21일에 상천 테마파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용 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총 5년을 사용하는데 1회 한해서 5년 연장이 연장, 가능하니까 네. 총 10년 10년을, 동안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가 A 씨와 디자인 업체가 서로 나눈 카톡 내용이 또 이제 여기 등장하죠.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1월 달에 1차 공모를 먼저 참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결격되고요. 예. 근데 그때 이미 카톡 내용에 보면 이제 결정은 이미 났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쇼를 이미 하러 가자고. 그렇습니다. 네, 쇼를 하러 가는 거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상당한 기간 내에 네. 이 사업가 A 씨는 지역의 기자와 뭐 유지 또 공무원들 이런 그 가평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등에 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하고 있고 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 예, 디자인 업체한테도 뭐 7월에 이미 2억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뭐 2억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가 A 씨는 어떻게 가평에 내려와서 터를 잡을 수 있었는지 그 6월 4일 보도에 또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사업가 A 씨는 그 상천 테마파크의 공모에 응모하기 이전에 이미 자라섬의 웨딩 사업을 좀 진행해보고자 네. 가평에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자라섬에는 고정식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웨딩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역 유지와 지역 유지 C 씨와 지역 기자 B 씨를 통해서 상천 테마파크가 있다. 여기서 당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기자 B 씨와 지역 유지 C 씨는 그 투척민 영향력으로 이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만나서 뭐 설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토착 비리의 그 관행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네. 공무원이나 또는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을 등에 업고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 4일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정청탁 결탁 관계 입증할 내용 그 녹취록이 그 지역 기자 B 씨 사무실에서 그 사업가 A 씨가 직접 녹음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근데 결국 그 사업가는 공유재산 사용에 납부를 못해서 올 2월 4일에 계약은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디자인 업체에서 6월 8일 경기 북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소 대상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고소인은 이 디자인 업체이고요. 네. 피고소인은 김성기 군수를 포함하여서 네. 위탁 사업자, 지역 기자, 지역 유지 공무원 등 해서 총 5명을
피고 소인으로 해서 고소를 했고요. 예. 뭐 뇌물공여, 뭐 입찰 방해 등. A씨 정확하게 이제 A씨는 사기, 뇌물공여, 입찰 방해 등의 네. 혐의로 김군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고소가 정확하게는 들어와서 이제 수사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대장실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여기 그 통화를 해보셨죠? 네, 뭐 통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이게 피해 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었고요. 네. 뭐 엄중한 수사를 할 테니 지켜봐달라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 김성기 군수는 6월 7일 날 각 언론사에 진정서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신문을 상대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라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이런 언론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신문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가장 좋은 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했을까가 좀 또 궁금하네요. 네, 이게 뭐 통상적이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그 토착 비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흔히 반론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한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반박 보도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언론 중재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게 통상적일 텐데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또한 반박은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네. 그리고 6월 1일 날 그 지역 기자 B 씨는 자신의 그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제 사과문을 게재했죠. 네, 지역 기자 B 씨는 본인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본인이 게재했기 때문에 좀 실명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N의 정현수 기자입니다. 사과문은 제목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모든 행위는 저의 자작극이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문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네, 그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거와 함께 그 6월 1일 날 기사고요. 6월 4일 날 그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해서 그 제목으로 상천 테마파크 의혹 부끄러운 진실 음성 파일 입수 사업자 김 씨 동업자와의 통화에서 기자에게 돈 준 거 없다라는 녹취록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사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삭제된 상태죠. 네, 삭제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통상적이지 못합니다. 예, 예. 네, 뭐 보통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사는 공공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기사가 나가면 삭제하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정정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거죠. 뭐, 예, 사과 보도를 하거나. 그럼 왜 이것을 삭제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 기자 B 씨는 그 본인의 방어권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이 사과문의 내용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 말로는 뭐 셀프 사면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소가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 기사 자체가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리지 않았나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디자인 업체로부터 고소한 디자인 업체는 분명히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위탁 사업자 A와 지역 기자 B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과 이런 그 여러 관계자들로께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현재는 수사 사항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네. NGN 정현수 기자는 본인 그 사과문을 통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밝히고 그 당시에 있습니다. 무슨 네. 어디 행연리에 땅 매입을 해서 2억 원이 필요해서 그걸 둘러대느라고 그 김성기 군수의 재판권을 이제 언급한 거고 정작 자신 2억이 필요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그 사과문에도 써놨더라고요. 뭐 그 내용대로 저희가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땅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군수와 군의원, 뭐 지역 유지까지 포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일반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경기신문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연속 보도된 5건의 보도를 저희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이 건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 가평군에서 벌어지는 공모사업 그리고 이어지는 위탁 사업의 허화실, 그 부실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가평군에 보면 음악역 1939, 네. 그다음에 여기 언급된 상천 농촌 테마파크, 네. 자라섬 레포츠 수상센터, 네. 그다음에 현리 밀리터리 테마파크, 네. 뭐 와인밸리 등 네. 상당수의 그 공모 사업 그리고 위탁 사업이 다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예외 없이 부실합니다. 예, 지금. 공모 사업에는 국비와 군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면서 결국은 유지할 때는 군비가 투입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런 공모 사업들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공모 사업을 하면 관광객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한 건 아닌지 네. 그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측적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 계획서, 단순한 사업 청사진 정도? 청사진 정도만 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토착 비리가 함께 결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 위탁 사업자들의 그 사업의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천 테마파크처럼 이런 경우에 위탁 사업자와 지역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 개입을 해서 예. 돈을 요구하고 그 대가성으로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위탁 사업이 가평에 지금 총 수천억이 정도가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상천 테마파크 같은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탁 이런 공모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공모 사업이 있더라도 좀 멈추고 한번 다시 살펴보고 반성을 하고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이 있다면 따올 때는 엄청난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다 부실이 생겨서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자라섬 수상 레포츠 체험 센터도 1층에 카페를 임대를 줬다가 지금 명도 소송 이후에 지금 비워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건물들이 다 부실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바에는 그 돈으로 국민 복지를 위해서 써라 라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속된 말로 내 돈 아니니 함부로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업체와 결탁해서 금품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돈들을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토착 비리와 언론의 권력화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이제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설마 하면서 그 제보를 받고 그 제보에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 그 제보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가 그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고 취재하면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서 내보내지 못한 보도가 많은데 이렇게 상천 테마파크처럼 이런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돌이켜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알게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아마 이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의 이런 부실들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감시의 눈초리, 그 다음에 감시의 횃불을 밝히고 감시하지 않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취재를 해서 수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가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평 팩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